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A4 용지 10장 분량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야권에서 제기됐던 거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지만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난색을 피하면서 사실상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보인 모습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회담 종료 후 당직자들에게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15분가량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한 것을 두고 이재명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동 중 일어난 불종 외교 논란이 재연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왜 또다시 싱하이밍이 소환되고 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만남이 있은 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뻔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권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겼다. 반대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할 말을 다 했다. 이재명이 압도한 그런 회담이었다라면서 아전인수격 평가들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평가들을 하고 계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무엇보다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정치꾼이 가지고 있는 악마와도 같은 성품, 비열함, 비겁함, 잔머리, 잔혹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난데없이 속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5분가량 원고를 읽어내려갔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이러한 전략은 회담을 주도하려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하나의 잔머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랬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 거짓이고요. 원고를 읽어내려감으로써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마치 윤 대통령이 이재명 자신의 훈계를 듣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어제 미리 준비한 일종의 원고를 읽어내려간 모습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15분가량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한 것을 두고 이재명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동 중 일어난 굴종 외교 논란이 재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자, 어쩌면 어제 이재명의 원고 아이디어가 싱하이밍과의 회동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닐까, 여기서 착안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의 모습을 통해 과거에 기시감이 들지 않았나라며 이 대표가 싱 대사를 만났을 때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서류를 읽었고 이 대표가 계속 듣기만 해 국민적 비판이 많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해 6월 주한 중국 대사관저에서 싱 대사가 이재명과의 만찬 회동 도중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죠. 분명한 내정간섭성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싱 대사의 강경 발언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대중국 굴종 외교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재명은 지난 3월 충남 당진 지원 유세 당시 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러면 된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제 같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본인도 당시 싱하이밍에게 굴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같은 방식을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유상범 의원이 지적한 것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얼마나 악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역시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이재명 그 성품 어디 가겠냐, 이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어제 회담이 있고 난 뒤 벌어지는 민주당 일각의 행태들을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비공개 회담의 경우 여기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얼마나 보안이 지켜지냐, 이것에 따라 정상 간 신뢰가 구축되기 마련입니다. 이건 꼭
뭐 정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대인 관계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회담이 있고 난 뒤 이 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쪽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어졌다라며 시간 계산을 해보니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발언 비중이 85대 15가 됐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이 길어지면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고요.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태도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라는 게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라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말씀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였겠습니까? 자, 우선 첫째,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한둘이 아니라 그 수가 굉장히 방대하고 많았기 때문이었고요. 둘째,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이 원고를 이용해 일방적 주장을 쏟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매우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처럼 저렇게 비공개 회담에서 있었던 일을 자신들의 주관적 해석을 덧붙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이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한 짓이냐, 이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협치가 가능하고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이런 점들을 놓고 잘 판단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 이재명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 두고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가족 등 주변 인사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을 놓고 이재명의 배려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여러 인사 입에서 이런 취지의 반응이 이어졌는데 특히 박범계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 당사자로서 또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일종의 에티켓이라면서도 지금 김 여사 언급하면 방송 제지도 받는 상황이 아니냐라면서 또 비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사실 회담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많은 요구사항을 들고 올 거였으면, 마치 항복하라는 항복 문서를 들고 올 것이었으면 대통령께서 일정 부분 여백을 주는 게 그러니까 좀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일종의 상도덕 같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본인도 지금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렸다는 것은 정말 모렴치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첫 회동은 끝이 났고 오늘과 내일 한 2, 3일 정도 여론전이 펼쳐질 듯 하고요. 그 여론전이 반영된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후반쯤 나올 듯한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